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74세 박은정의 손이 멈췄다. 태블릿 화면 위에 올려진 손가락 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하던 젊은 직원 정아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억력 검사라며 무료로 해준다던 게 아니었나. 할인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CCTV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은정의 손바닥에 쥐어줬다. 종이엔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검사는 기억을 찾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검사예요. 지금 나가세요.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해내던 은정이었다. 은퇴 후엔 남편 한기성과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요즘 들어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거나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던 건지 잊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동네 복지센터에서 문자가 왔을 때, 그래, 한번 체크나 받아볼까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다. 복지센터 치곤 너무 조용했다. 대기석엔 아무도 없었고 복도엔 발자국 소리만 텅텅 울렸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은정은 불안한 마음에 혹시 사람 많이 오나요? 하고 물었지만 직원은 오늘은 어르신만 예약되셨어요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진료실로 안내받고 들어갔을 때 할인이 태블릿을 건네며 여기 이름이랑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은정이 화면을 보려는 순간 할인이 몸을 기울이며 메모를 건넸다. 그리고 지금 은정의 손엔 그 메모가 들려 있었다. 뒤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명찰엔 센터 소장 오윤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서약서 먼저 작성하시죠. 간단해요. 오윤태는 할인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듯 가져갔다. 할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건물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올게요. 은정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었다. 오윤태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어르신 예약하셨잖아요. 그냥 가시면 곤란한데요. 아니에요. 진짜 급해서요. 은정은 그를 피해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거의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을 나와 한참을 걷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손안의 메모지는 땀에 젖어 글씨가 번지고 있었다. 은정은 그걸 꼭 쥐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 한편에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할인의 떨리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저 젊은 직원은 왜 저렇게까지 경고했을까? 기억을 지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집에 도착한 은정은 남편 기성에게 메모를 보여줬다. 25년간 경찰로 일했던 기성은 메모를 읽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당신 거기 다시 가면 안 돼. 나도 이상한 느낌 받았어. 건물도 너무 조용하고 직원도 겁먹은 것 같고. 기성은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의 오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그 센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저기 갔을까? 혹시 이미 누군가는 그 검사를 받은 걸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은정의 가슴 속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앞 평상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윤말자, 최순미, 오복래가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정이 경로당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앉아있던 건 낯선 얼굴 몇 명뿐이었다. 말자 언니는요? 순미, 복래는?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선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말자 언니는 지난주부터 요양원 들어갔어. 순미하고 복래도 마찬가지고. 요양원? 왜요? 다들 멀쩡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야. 선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말자 언니가 갑자기 자기 아들 이름을 못 알아보더래. 순미는 집 주소를 까먹어서 길 잃고 헤맸고, 복래는 아예 가족들 얼굴을 못 알아봤대. 병원 가니까 급성 치매래. 은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말자는 불과 2주 전까지 은정과 함께 장을 보러 다녔다. 그때만 해도 멀쩡했다. 손주 이름까지 줄줄 외우며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들 이름을 잊는다니. 그 사람들 혹시 최근에 어디 다녀온 데 없어요? 선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맞다. 말자 언니가 복지센터에서 기억력 검사 받으러 갔다고 했었어. 공짜래서 갔다고. 은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복지센터, 기억력 검사. 바로 자신이 갔던 그곳이었다. 그 센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읍내 쪽에 있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은정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기성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기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 이거 우연이 아니야. 기성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는 습관은 은퇴 후에도 여전했다. 말자, 순미, 복래 다 같은 증상, 같은 시기, 같은 장소. 이건 조직적인 거야. 은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년 기억 검사 이상 증상이라고 입력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글이 떴다. 커뮤니티 게시판엔 비슷한 사연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가 기억 검사 받고 나서 가족 못 알아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과거 기억을 전부 잃으셨어요. 복지센터에서 서약서 쓰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은정은 손이 떨렸다. 글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기억안정센터라는 이름의 기관을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 더 소름 돋는 건 댓글들이었다.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위치만 달라요. 전국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조직적인 거 아니에요? 은정은 화면을 기성에게 보여줬다. 기성은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치매 유발이 아니야. 특정 기억만 지우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봐. 증상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가족 기억만 없고, 어떤 사람은 주소만 못 찾고, 뇌 전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건드린 거라고. 은정은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할인이 건넨 메모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기억을 지운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왜? 기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실험이라는 거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서로 얼굴 다 아는 이웃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누군가 조용히, 계획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훔쳐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은정의 집 전화가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은정이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저 할인이에요. 그때 센터에서 만났던. 은정은 숨을 죽였다. 할인. 메모를 건넨 그 직원이었다. 제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뒤 대답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읍내 카페 봄날에서요. 제발 혼자 오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은정과 기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다. 내일이면 뭔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일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읍내 카페 봄날은 오후 3시가 되자 손님들로 북적였다. 학생들, 젊은 엄마들,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정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봤다. 기성은 집에 남겨두고 혼자 왔다. 할인이 혼자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3시 10분쯤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다. 지난번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할인은 주변을 살피며 은정의 맞은편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인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흔들렸다. 이거 꼭 보셨으면 해서요. 은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출력된 문서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실험 대상자 명단, 서약서 원본,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명단을 보는 순간 은정의 손이 멈췄다. 윤말자, 최순미, 오봉래. 친구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날짜와 함께 시술 완료라는 체크 표시까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기억안정센터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기억 삭제 기술을 실험하는 곳이에요. 기억 삭제? 네. 원래는 좋은 목적이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들,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괴로운 기억을 지워주려는 연구였어요. 하지만 하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연구 책임자 오윤태가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환자들 동의하에 진행했는데 나중엔 멀쩡한 노인들을 불러서 몰래 실험했어요. 서약서도 내용을 숨긴 채 받았고요. 은정은 서약서 사본을 펼쳤다. 문장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리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제목은 정신자치 프로젝트였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특정 기억을 지워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은정은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충격이었다. 노년층의 투표 성향 관련 기억 삭제 시 정치적 영향력 감소, 재산 분쟁 관련 기억 제거 시 법적 소송 방지 가능, 과거 사건 증언 능력 제거 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용의. 은정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누군가 노인들의 기억을 지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사람들 미쳤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복지 프로그램인 줄 알고 일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걸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검사받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고. 하리는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엔 실험실 내부 영상이 들어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경찰이나 언론에 가주세요. 저는 곧 센터에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왜요? 오윤태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빼돌린 걸 위험해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은정은 USB를 꼭 쥐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시골 친척 집으로 피신할 거예요. 연락 끊고 숨어 있을게요. 제발 이 자료 잘 써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하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은정은 한참 동안 봉투와 USB를 바라봤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차례였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기성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기성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25년 경찰 생활 동안 온갖 사건을 봐왔지만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처음이었다. 이거 큰일이야. 혼자선 못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 돼. 기성은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장세훈. 지역 방송국 PD로 기성과 함께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는 동료였다. 세훈이한테 연락해 볼게. 이 친구 믿을 만해. 다음 날 기성과 은정은 장세훈을 만났다. 세훈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은정이 건넨 봉투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진짜예요? 내 친구들이 피해자예요. 다 사실이에요. 세우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엔 실험실 내부 영상이 재생됐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헤드셋을 씌웠다. 화면엔 뇌파 그래프가 떴고 연구원들이 무언가를 조작했다. 노인의 표정이 점점 멍해졌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회의실에서 오윤태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다. 세우는 소리를 키웠다. 이번 지역 개발 사업, 반대 여론이 문제잖아요. 노인들이 투표권 행사하면 무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조작이 필요한 거지. 과거 기억 지우면 반대할 이유도 없어져. 재산 분쟁 중인 사람들도 명단에 올렸어요. 기억 없어지면 소송도 취하할 거예요. 세우는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보도해야 돼요. 당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걸 묻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세우는 즉시 방송국 본사에 연락했다. 보도국장과 긴 통화 끝에 특집 보도로 내보내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방송 전에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했다. 기성은 옛 동료인 지역 경찰 간부에게 연락했다. 그는 현직 경찰서장이었다. 기성은 자료를 전달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님, 이거 확실해요? 내 목숨 걸고 확실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 경찰서장은 자료를 검토한 뒤 즉시 검찰과 협의했다. 영장은 48시간 안에 발부됐다. 며칠간 준비 작업이 이어졌다. 세우는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했고 기성은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은정은 친구 말자의 가족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이모, 저희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자의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은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곧 밝혀질 거예요. 그 사람들 반드시 잡을 거예요. 마침내 압수수색 날짜가 정해졌다. 전국 기억안정센터 10곳을 동시에 급습하기로 했다. 세우는 방송 타이밍을 그날 아침 6시로 잡았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혹시 증거가 부족하면 어쩌지? 혹시 그들이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쩌지? 기성이 은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용기 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은정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 기성도 옆에 앉아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별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6시 정각, TV 화면이 바뀌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전국 기억안정센터 동시 압수수색 불법 기억 조작 실험 정황 확보.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전국 10개 기억안정센터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관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기억 삭제 실험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엔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그리고 수갑을 찬 오윤태 소장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오윤태 씨는 기억안정센터 책임자로 정치인 및 지역개발업체와 공모해 노인들의 특정 기억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장세훈 PD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못 알아봤어요.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실험 때문이었어요. 세훈의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취재 결과 기억안정센터는 노년층의 투표 성향, 재산 분쟁, 과거 사건 증언 능력 등을 제거해 지역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성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은정은 요양원으로 친구 말자를 찾아갔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멍한 표정이었다. 은정이 손을 잡자 말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은정아.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은정을 알아봤다. 은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 나야. 은정이. 은정이 맞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말자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지만 일부 기억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순미와 복래도 비슷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은정을 마을을 지킨 할머니라고 불렀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은정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건 할인이었다. 그녀는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어르신, 뉴스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용기 냈으니까. 할인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가 받았던 마지막 월급이에요. 어르신께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 은정은 봉투를 도로 건넸다.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자 USB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을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경로당에 가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 사진을 자랑하며 웃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엔 여전히 USB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또다시 사람들의 기억을, 삶을, 존엄을 빼앗으려 든다면 그때 평범한 할머니 박은정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돼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